자, 여기서부터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건 이걸 칠판에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더 잘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책이 내용이에요. 맨 처음에 1단계. 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냐면 Y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Y. 바로 뭐냐면 재무보고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개념체계라는 게 국제회계기준이나 관련 규정이 없을 때 개념체계를 참고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제회계기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제회계기준이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목적 재무제표 만들기 위한 국제회계기준의 규정이 없다라면 방향성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재무제표를 왜 만드냐? 일반 목적 재무보고를 왜 하느냐? 그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제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일반 목적 재무 목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현재 및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의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좀 길어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이게 일반 목적 재무제표의 목적이에요. 여기 현재 및 잠재적 주주와 채권자가 바로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경제적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단계죠. 1단계입니다. 여기서 말 문제가 나온다라면 먼저 자, 줄은 치겠습니다. 현재 및 빨간색 잠재적까지. 주주와 채권자라는 건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도 있지만 주주와 채권자가 되려고 지금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이용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제가 구입하기 전에는 잠재적 투자자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투자자예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다라고 되어 있죠?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다라고 해서 말을 좀 복잡하겠지만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가 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밑에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회사의 투자자, 그러면 무슨 투자자? 자본 투자자, 사채 투자자. 그러니까 유가증권 들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 삼성전자가 발행한 사채를 들고 있는 투자자, 그 다음에 대여자, 삼성전자에 돈을 꽂는 은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대여자다라고 부르는 거고, 그거 말고 여러 또 채권자들이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상 채무를 가지고 있는 매입 채무를 제공하고 있는 매출 채권 보유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미지급금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에 돈 못 받는 미수금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기타 채권자다라고 부르는 건데 얘들을 모아서 그냥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주와 채권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얘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여기다 적어드릴게. 주주와 채권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자본금 투자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 주주다라고 부르는 거고 사채 투자자, 차입금 투자자, 매입 채무 투자자, 미지급 투자자 다 뭐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다 채권자다라고 부르는 건 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및 잠재적인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것처럼 주주와 채권자 그럼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주와 채권자의 올라갑니다.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가 칠판에 뭐라고 적어드린 거예요? 경제적 의사결정이다 라고 부르드린 거예요. 결국엔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돈을 더 넣을 것인가? 돈을 뺄 것인가? 이런 경제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제적 의사결정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뭐한? 유용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건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자 바로 국제회계기준의 목적이에요.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게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회계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를 달성해주기 위해서 규정화시킨 걸 국제회계기준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념책에서도 먼저 방향성, 재무제표를 왜 만드는 거냐, 재무보고를 왜 하는 거냐를 먼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주와 채권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 그들의 의사결정을 제가 여기 적어드린 거예요. 적어드린 거. 주주와 채권자는
더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걸 뺄 것인가 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여, 기타, 은행 같은 경우에도 돈을 더 꿔줄 것인가 회수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긴 출제 필요 없어요. 이 위에가 다 포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출제해야 돼.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는 주요 이용자, 가만히 있어보자. 색깔을 바꿀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자는 누구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보고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이다. 하지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아니라 그냥 이용자. 빨간색 줄 치겠습니다. 보고기업의 경영진도 주자 채권자가 아닌 경영자, 내부정보 이용자죠. 내부정보 이용자는 경영진도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당연히 볼까 안 볼까요? 보겠죠. 하지만 보고 경영진도 해당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에 관심이 있다. 그러나 경영진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언제든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진은 재무제표 이용자일 수 있겠지만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정보의 강자예요, 정보의 약자예요. 경영진은 정보의 강자예요, 정보의 약자예요. 정보의 강자죠. 언제든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에 밖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주주와 채권자가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바로 재무제표거든요. 삼성주자,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 나도 좀 가지고 있어요. 비싸게 써서 그렇지만 좀 가지고 있어. 그럼 제가 삼성전자 회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밖에 없어요? 강남역 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내가 주주다! 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제가 삼성전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키보드 워리어죠, 이거.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 시스템 들어가가지고 여기다 뭐라고 검색한 다음에, 삼성전자라고 검색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해는 많이 벌었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용, 반말해도 되나요? 그분은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그분이 여기 왜 들어와? 이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 사이트 들어올 필요도 없지. 왜냐면 가까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 이용하네, 이용 안 해, 이용해요. 이용하지만 주요 이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서 재무제표 하나만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줘라 라는 게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바로 무슨 정보 이용자? 주요 이용자라는 거예요. 또 빨간색 줄 치겠습니다. 규제기관이나 일반 대중. 규제기관이 뭐예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은 누구예요? 일반 대중은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가 아닌 주주와 채권자가 아닌 물론 현재의 주주와 채권자도 아니고 잠재적인 주주와 채권자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일반 대중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시 얘들은 이용자일까요? 이용자이긴 하지만 주요 이용자 아닐까요? 금융감독원도 삼성전자 재무제표 봐요. 그리고 일반 대중,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는 이용자들도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뭐 무슨 일이 벌어졌지라고 관심은 있다고. 하지만 여기 보겠습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그들한테도 뭐 할 수 있다?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규제기관이랄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문제로 잘 나와.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말문제가 나온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는 주주와 채권자이다. 한편 또한 경영자도 주요 이용자고 감독당과 규제기관도 주요 이용자다. 그럼 틀린 겁니다. 일반 목적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는 누구밖에 없다? 주주와 채권자, 현재 및 잠재적 주주 채권자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문제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텍스트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카테고리화 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건 제가 잠깐 필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필기의 양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필기하시면 되는 거냐면 요 밑에 공간이 있죠? 요 밑에 공간에다가 연필로 먼저 필기하시고요. 복습할 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쓰고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요 현재 및 잠재적 주주와 채권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목적의 재무 보고.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일단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 지금 읽으신 것처럼 누구예요? 주요 이용자? 주주와 채권자예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니까 현재 및 잠재란 말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누군 아니라는 거예요, not.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우리 불쌍한 주주와 채권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for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경영자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규제기관 금융감독원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주 관심이 없는 일반 대중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얘들한테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유용하지 않아요? 유용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죠. 하지만 얘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헷갈리게 하냐면 경영자, 규제기관,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유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도 일반 목적 재무제표를 만들어줘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출처로 갑니다. 그럼 그들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정보 수요. 누구의 정보 수요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정보 이용자의 정보 수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정보가 뭐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 그럼 걔들이 원하는 정보가 뭔데? 주요 이용자, 얘들이 원하는 정보가 뭔데? 그들의 이 주요 이용자의 무슨 수요? 정보 수요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요 정보 이용자가 지금 회사한테 자금을 넣고 자금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걔들이 무슨 정보를 알아야 자금을 넣고 자금을 뺄 것이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제목. 이 바로 정보 수요예요. 주주와 채권자가 원하는 정보는 뭘까요? 제가 삼성전자에 돈을 넣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야 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고 싶어 정말.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저한테 무슨 정보를 줘야 제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인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에 채권자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대하는 의사결정은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에 뭐한다?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대하는 수익. 왜? 주주와 채권자가 돈을 넣은 이유가 뭐예요? 주주라면 물론 배당과 주가 상승. 채권자라면 이자와 채권의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이겠죠. 그걸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주라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채권자라면 이자 수익. 그런 것들을 이 회사가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걸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건 그들이 기대하는 바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수익. 배당 수익이랄지 이자 수익이랄지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존한다. 주요 정보 이용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그럼 그 배당 수익이랄지 이자 수익이랄지 그 수익에 대한 기대는 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첫 번째 자 여기 빨간색입니다. 개념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줄 치는 거예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전망과 끊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빨간색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상대방의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 수익 받을까? 주가 올라갈까?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꿔준 다음에 이자 수익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에 유입될 현금 유입 금액, 시기,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 그거에 따라 수익 금액에 대한 기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걸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들의 정보 수요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 기업에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저게 읽혀요.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 그 현금 창출 능력을 여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해당 기업에 유입될 순현금 유입의 금액, 타이밍, 시기, 어마운트, 타이밍, 그 다음에 확률. 그걸 현금 창출 능력이다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좋으면 더 집어넣는 거고, 안 좋으면 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도 좋아야 되겠지만 하나 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경영 능력. 해당 기업 경영진의 경영 능력.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적어드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 수탁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경영을 맡긴 거잖아. 그럼 경영을 잘해야 되겠지. 즉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면 두 개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첫 번째, 일단 삼성전자 자체의 현금 창출력이 좋으냐. 업종이
업종이 좀 전망이 좋은 업종이냐. 이거 보고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또 뭐도 봐야 되는 거예요? 경영진들이 괜찮은 사람들인가. 왜? 아무리 산업 전망이 좋더라도 경영진들이 사기꾼이면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보고 들어간다는 거야. 새로운 얘기 아니에요. 결혼할 때 뭐 봐야 돼요? 이거 두 개 봐야 돼요. 이게 결혼이란 것도 물론 사랑으로 결혼하는 거지만 결혼은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결혼할 때 당연히 두 개 봐야지. 일단 뭐 봐야 돼? 직업 봐야죠. 직업 봐야죠. 직업.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 일단 직업은 있어야죠. 직업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직업의 미래 전망이 좋은 건지 또 뭐도 봐야 돼? 사람도 봐야죠. 아무리 직업이 좋아서 뭐해? 사람의 개차반이면. 말이 좀 그런가?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아서 뭐해? 뒷얘기 하면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으면 뭐해? 그 사람들도 괜찮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좋으면 그 기업은 현금 창출 능력과 경영 능력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 주주라면 배당 수익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채권자라면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서 요 두 가지 정보를 줘야 된다라는 거야. 요 두 가지 정보를 줘야 그들의 정보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그 다음에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슨 정보를 필요로 한다? 다음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 그 다음의 정보가 여기 있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다음의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를 줄치겠습니다. 그럼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그 기업의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바로 정보가 줄치겠습니다. 노란색 경제적 자원. 해당 기업의 경제적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 및 그러한 자원과 청구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말이 좀 어렵죠? 칠판에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두 번째 양가리 1번.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여부.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 요 두 가지 정보를 줘야 이걸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과 경영진의 경영 능력.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살펴는 계속 이어나갈 거고요. 여기다 적어드릴게.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돼요. 정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어나가야 돼요.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려면 해당 기업의 자산과 부채, 가만히 있어보자. 자산과 하지 않고요.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줘야 그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좀 그렇긴 하겠지만 사람 보러 나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람 보러 나가서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돼? 아까 제가 직업 얘기했지만 직업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뭐 물어봐야 돼? 집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차는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 재무제표 있었죠. 거기에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이 거의 뭐 몇백 조였잖아요. 그거 왜 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잔액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뭐 이것들의 변동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와 자본변동표와 현금으로 펴주자는 거라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주면 해당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주요 정보 이용자인 이 현재 및 잠재 주주와 채권자가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책에 줄친 양가로 1번이에요. 자, 자산을 뭐라고 부른다? 경제적 자원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경제적 자원, 부채랑 자본은 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부채, 주주의 청구권을 자본이다 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들의 또 뭐에 관한 정보? 변동에 관한 정보.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 이 정보를 제공해주면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이게 뭐예요? 경제적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의 여부. 그게 바로 이 경영진의 경영 능력.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 수요를 만족시켜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경영진의 경영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 네, 듣기만 하세요.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보고기간 말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공정가치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주주와 채권자가 자산 사준 다음에 또 이거 갖고 열심히 영업을 해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맨 처음에 사줄 때는 공정가치가 100이었는데 12월 30일 가보니까 공정가치가 한 20밖에 안 돼. 그럼 막 쓴 거잖아. 12월 30일 공정가치가 이게 100이 아니라 120까지 올라갔어. 그럼 잘 써가지고 오히려 가치를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경영진의 경영 능력, 자산을 얼마만큼 잘 방어할 수 있느냐, 얼마나 아껴 쓰느냐,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이 두 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주주와 채권자의 정보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읽으시는 것보다 제가 지금 저렇게 지도를 그려드렸으니까 저거 보시면서 읽으면 이게 읽혀요. 하지만 시험 문제는 저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줄쳐드리게 시험 문제 말문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정보 수요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 자원의 자원과 청구권. 그거에 또 뭐? 변동. 요거를 지금 세분화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 그것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 그거를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